글로벌 전략 분야에서 거의 바이블처럼 여겨지는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이 이론이 무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떻게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발전해 왔는지 오늘은 그 흥미진진한 여정을 따라가 볼까 합니다. 바로 업살라 모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고민을 하죠. 우리 회사를 어떻게 해외로 진출시킬까? 과연 정답이 있을까요? 해외 시장에 나아갈 때 모든 걸 걸고 한 번에 크게 뛰어드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아주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내딛는 게 맞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시도에서 업살라 모델이 탄생했습니다. 그럼 이야기의 시작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죠. 모든 것이 시작된 1977년입니다. 이때 나온 최초의 모델은요, 아주 신중하고 또 학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접근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 최초 모델의 핵심 아이디어는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자전거 타는 법을 책으로만 배울 수는 없잖아요. 직접 넘어지고 부딪혀 봐야 몸이 기억하는 것처럼 해외 시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바로 경험을 통한 학습과 그 경험을 바탕으로 투자를 늘려가는 시장 개입, 이 두 가지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겁니다. 이 순환 과정을 한번 보세요. 어떤 시장에 대해 배우고 시장 지식, 그 지식을 믿고 자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합니다. 개입 결정. 그렇게 직접 활동하다 보면 책상에서는 절대 알 수 없었던 것들을 배우게 되죠. 그러면 자신감이 생겨서 투자를 더 늘리게 되고요. 시장 개입.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기업이 그 시장에 서서히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너무 낯선 곳에 가면 위험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당시 기업들은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일단 우리랑 문화적으로나 지리적으로 가깝다고 느껴지는 나라부터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바로 심리적 거리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죠. 이 인용구가 당시 모델의 핵심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국제화라는 건 한 번에 끝내는 이벤트가 아니라 느리고 신중하게, 그리고 이전에 밟아온 길에 따라 다음 발걸음을 결정하는 하나의 과정, 그 자체라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게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세상이 변하면서 모델 자체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거든요. 함께 진화해야만 했죠.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이 모델이 어떻게 업그레이드 되었는지 한번 보시죠. 여기서 이 모델의 역사상 정말 엄청난 전환점이 나타납니다. 뭐랄까, 세상을 보는 렌즈를 아예 바꿔 낀 거죠. 세상을 더 이상 국가들이 모인 지도로 보는 게 아니라 수많은 비즈니스 관계들이 얽혀 있는 거대한 그물망, 즉 네트워크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생각의 전환인데요. 이제 해외 진출은 단순히 어떤 나라라는 시장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곳에 이미 존재하는 비즈니스 네트워크에 합류하는 개념으로 바뀐 겁니다. 즉, 어디에 있는가보다 누구를 아는가가 훨씬 더 중요해진 거죠. 예전에는 외국 기업이 현지에서 겪는 어려움을 주로 해외 비용이라는 말로 설명했어요. 말 그대로 외국 기업이라서 겪는 온갖 불이익을 뜻하는 거였죠. 하지만 2009년 모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문제는 단순히 외국인이라는 점이 아니야. 더 큰 장애물은 그 비즈니스 판의 내부자, 즉 인사이더가 아니라는 점이야. 이걸 외부자 비용이라고 불렀는데요. 이게 훨씬 더 치명적이라는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자, 그럼 이 새로운 모델은 어떻게 돌아갈까요? 먼저 이 거대한 네트워크 안에서 우리 회사의 현재 위치, 네트워크 포지션이 어디쯤인지 파악합니다. 그리고 파트너들과 계속 교류하면서 지식을 배우고 신뢰를 쌓아가는 거죠. 이걸 바탕으로 이 사람은 믿을만하다 싶은 핵심 관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바로 그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 기회들이 열리는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이 모델의 최종 진화 단계에 도착했습니다. 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서 업살라 모델은 단순히 어떻게 해외 시장에 진출할 것인가를 넘어 기업이라는 조직 자체가 어떻게 끊임없이 진화하고 성장하는가를 설명하는 훨씬 더 거시적인 이론으로 완성됩니다. 여기서 아주 강력한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동적 역량입니다. 이건 그냥 물건을 잘 만들거나 서비스를 잘 제공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그보다 한 차원 높은, 뭐랄까, 회사의 생존 근육 같은 겁니다. 시장의 변화를 재빨리 감지하고 기회를 포착해서 우리 조직과 비즈니스 모델을 그에 맞게 재구성하는 능력, 즉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 그 자체를 말하는 거죠.
이로써 모델의 관점은 완전히 이동합니다. 한 회사가 국제화하는 과정을 설명하던 것에서 이미 세계 무대에서 뛰고 있는 다국적 기업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스스로를 진화시키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그 격이 달라진 겁니다. 이 최신 모델의 순환 구조를 보면요. 기업이 현재 가지고 있는 역량을 기반으로 새로운 기회를 배우고 인식합니다. 지식 개발. 그리고 이걸 과감하게 실행에 옮기죠. 개입 프로세스. 그 결과로 얻어지는 성과는 또다시 우리 회사의 새로운 역량이 되어서 더 큰 도전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야말로 끊임없는 성장 엔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따라온 이 40년간의 기나긴 여정을 한눈에 들어오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1977년에는 경험에 기반한 신중한 발걸음이 성공의 열쇠였죠. 2009년에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의 내부자가 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7년에 와서는 기업 전체가 변화에 맞춰 끊임없이 진화하는 것 자체가 성공의 정의가 된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결승선이 있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는 거죠. 끊임없이 배우고 새로운 관계를 맺고 또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을 계속해서 진화시켜 나가는 역동적이고 끝이 없는 여정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디지털 플랫폼과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꾸고 있는 지금, 과연 업살라 모델은 또 어떤 모습으로 진화하게 될까요? 생각해 볼 만한 흥미로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